뷰티샵 창업 후에 배드를 놔도 되냐는 질문에 영상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막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는 피부 미용 자격증, 그 자격증별로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되느냐, 그 얘기를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큐넷이고요. 큐넷에 들어가시면 이런 자격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메이크업 미용사, 그리고 네일 미용사, 피부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피부 미용사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피부 미용사 들어가면 시험 정보, 기본 정보, 우대 현황, 우대 현황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기본 정보 보시면 뭐 수행 직무,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의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을 수행한다. 진로 및 전망, 피부 미용업 창업, 유학 등등. 유학이 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수 미용이라고 하면 네일, 일반 미용사, 피부 미용사, 피부에는 왁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크업 미용사에는 속눈썹 연장, 속눈썹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잘 정리해가지고 포스팅 해놓을 테니까 뭐 특미모 블로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그렇게 총 4가지 정리하자면 미용사, 네일, 피부, 일반까지 있고, 뭐 하나는 미용장까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용장은 빼고 이 4가지가 따로 있어야 각각의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업자를 내기 전에 업종, 업태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종 분류 코드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을 들어가서 볼 거예요. 국세청을 들어가면 업종 분류 코드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의 업종 분류 코드 책자. 검색에다 업종 분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업종 분류 코드 책자가 나옵니다. 여기 PDF 파일, 이걸 클릭하시면 업종 분류 코드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지하게 많기 때문에 미용에 관련된 것만 추려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염색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머리카락 모양 내거나 머리 피부 손질하거나, 손이나 기구를 이용할 피부관리, 스포, 팩,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을 말한다. 이게 이제 왁싱에 관련된 피부 미용사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종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미용업, 코드를 매니큐어, 페디큐어 미용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미용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고요. 미용 학원 운영도 따로 있네요. 자, 정리를 하면 자격증은 4가지가 있는데, 네일 미용업은 네일만 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네일 업종으로 코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미용업, 헤어 미용이겠죠? 이제 헤어 미용하는 미용, 이발 업종은 또 따로 있고요. 피부 관리, 왁싱, 마사지, 지압, 피부 미용사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번째는 메이크업 업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메이크업에는 속눈썹이 들어가 있어요. 반영구는 어디 들어가느냐, 반영구와 타투는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애매합니다. 반영구는 사실 메이크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피부에도 들어갈 수 있죠. 타투는 아마도 피부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그래서 자격증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만 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막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막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이게 관심도는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또 큐넷 찾아보고 국세청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갈증이 있어. 그러면은 찾아볼만 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봐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자, 대전 특사경 미용업 미신고자 검살 송치 영업장 폐쇄. 와우. 2019년 3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최근
최근 기사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자 보자. 단속에 적발된 영업장은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고도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가기술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미용사 국가 자격증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행위를 한 곳 없소. 왜 이렇게 못 읽어? 정신 차려. 미용 행위를 한 업소 두 곳도 있었다. 53곳을 했는데 두 곳, 7곳. 7곳이 이제 뭔가 적발이 된 거예요. 특히 이들 업소 중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서 미용 영업을 위한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관리 실을 구비 1회당 3에서 5만 원을 받아 피부관리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주로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영업을 했다. 또 다른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1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을 받아 손톱 발톱 관리와 페디큐어 젤네일 등 미용 영업을 한 행위로 확인된다. 이게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격증은 있지만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이제 영업 행위를 한 것과 화장품이나 뭐 액세서리 판매점, 화장품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시술 행위를 한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업자에 관련된 궁금증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시 할게요. 사업자 관련된 어떤 뉴스는 세 가지로 추려질 것 같은데, 다른 사업자로 이제 시술 행위를 한 것, 그냥 반영구라고 칭할게요. 화장품 도소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반영구 시술을 한 것, 자격증은 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반영구 시술을 한 것, 사업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공간을 빌려서 이제 영업 시술을 한 것,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세 개 중에 사업자 없이 한 게 가장 아마도 가장 좀 무겁다고 들었어요. 벌이 무겁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사업자가 있는 것과 아주 없는데 영업행위를 한 거니까 이게 아마 제일 벌이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반영구는 어떤 자격증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 근데 반영구 하시면서 뭐 속눈썹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영구는 제 생각에는 피부와 관련이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피부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면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자격증을 가지고 속눈썹 시술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자격증 제가 제 머리 이거 여기 잘라준 미용사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저기 막 이렇게 퍼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도렇게 칠해놓게 막 괴물 같은 거 이렇게 뭐 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한다면서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 지금 지금 K뷰티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무슨 키메라 같은 거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제가 실제로 네일샵이랑 속눈썹 샵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한 결과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고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영업행위를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5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지루할 테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까 보여드린 뉴스에 나온 그 분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숙지하고 있으셨으면, 자격증이 있은 다음에는 사실 그 다음에는 그냥 발급받고 신청하고 이게 끝이거든요. 너무 자격증 따는 것보다 뭐 발급받고 신청하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관련된 정보는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따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제가 블로그에도 따로 글로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제 얼굴이 보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글로 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에도 아마 제 사진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조금 유용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이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미모나 바나남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이제 글 남겨주신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남겨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옳은 정보만을 공유해드리고 싶고요. We do the right thing!